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사례를 보면은 임금 체불을 계속해요.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한 상황에서까지 네. 이제 경업금지 약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봄의 대표 변호사 정현주. 법률사무소 봄 대표 변호사 이완수입니다. 요즘 이제 경업금지 약정을 많이 체결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경업금지 약정 체결한 다음에 네. 퇴사하고 그리고 이제 근처에 동종업종 이제 개업을 한 경우에 네. 경업금지 약정을 근거로 이제 원래 일하던 곳에서 소송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어떻게 방어를 해야 하는지, 네. 그리고 이 경업금지 약정의 무효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 경업금지 약정의 무효 주장이 어떠한 경우에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좀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이후에 어떤 소송을 당할 수가 있나요? 저희가 오늘 설명드리는 건 사용자 근로자가 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경우인데요. 네. 이건 뭐 영업 양도도 마찬가지긴 한데 크게 봐서 두 가지 소송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소송은 영업을 하지 말아라라고 하는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이 들어올 수가 있고요. 아, 이건 가처분이고요. 네. 근데 이제 내용은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안 소송으로서 손해배상 소송 그런 게 들어올 수가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보전 처분과 그다음에 본안 소송 이렇게 두 가지가 들어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가처분이든 본안이든 네. 소송이 들어온 경우에 이런 경업금지 약정을 이 무효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언제 받아들여질 수가 있는 걸까요? 피고 쪽 입장에서는 네.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고 이제 소송을 당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피고 쪽을 방어하는 변호사들이 거의 100%다 경업금지 약정이 민법 103조에 위반해서 무효다라는 주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네. 보면 불공정한 계약이고 나한테만 너무 불리한 계약이기 때문에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 그 근거로 드는 게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제일 어떤 게 있죠? 대표적인 네. 게 뭐냐면 일단 나는 경업금지 약정을 설명 듣지 못했다. 나는 그냥 내용을 잘 모르고 사인만 했을 뿐이고 기존 대표로부터 설명을 듣지 못했다. 뭐 이런 주장을 제일 먼저 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이것도 거의 100% 나오는 주장이긴 한데 네. 내가 이렇게 직업의 자유가 제한되는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하면서 별도의 어떤 대가를 받지 못했다. 반대급부가 없었다. 이런 네, 얘기를 네.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경업금지 약정이 제일 많이 문제되는 데가 미용업이라든지 아니면 헬스 트레이너, PT샵 그리고 뭐 학원 이런 데거든요. 네. 근데 걔네들이 보호할 만한 어떤 사용자의 가치가 없다. 영업 비밀이 없다. 이런 주장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경업금지 약정의 내용에서 기간이 너무 많이 설정이 됐다. 그리고 거리가 너무 과다하다.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내가 체결한 경업금지 약정이 민법 제103조에 위반돼서 무효인 약정이니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달라. 뭐 이런 주장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이제 주장들을 하게 되었을 때 이때 실제 재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이제 판단이 이루어지게 되나요? 실제로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이냐 아니냐라는 거를 보려면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경업금지 약정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만 1년간 뭐 1km 이런 식으로 기간이랑 범위가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예. 근데 1년간 1km는 재판부에서 봤을 때는 너무 과다한 건 아니다. 뭐 이런 기준이란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원장님은 이제 욕심이 좀 있어서 네. 3km, 뭐 3년간, 5년간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그냥 설정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범위가 너무 생각보다 많고 그리고 사실 1km라고 해도 강남 1km 이러면은 사실상 그 강남의 네. 상권이 다 먹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업종의 특성도 봐야 되는데 미용실 같은 경우에는 1km 안에 이러면 상당히 넓은 거거든요. 미용실 같은 경우나 뭐 헬스장 같은 데는 되게 다닥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반경 1km라는 게 어떤 업종이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경업금지 약정 무효 주장을 할 때 퇴사 사유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퇴사 사유라고 하면서 대표가 진짜 뭐 자기만 한다, 성격 이상했다, CCTV로 감시를 했다. 물론 이제 불법적인 부분이긴 하지만 그런 걸로 해서 퇴사 사유가 경업금지 약정 무효에 이렇게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렵고요. 퇴사 사유라는 거는 사실상 범법행위에 가까운 행동을 했을 때 저희가 이제 진행했던 사례를 보면은 임금 체불을 계속해요. 그러면 나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면은 뭐 성추행을 했어. 그러한 상황에서까지 네. 이제 경업금지 약정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건 좀 아니잖아요. 아니다. 예, 그래서 네. 이 사람이 성추행하고 임금 체불을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나왔는데 무효 주장을
고려할 때 이 사람이 왜 나갔는지, 퇴사 사유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도 이제 보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라는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이제 대가가 제공이 되었는지도 상당히 많이 보게 됩니다. 네. 근데 최근에는 저희가 이제 경업금지 관련 소송을 정말 많이 하고 있는데 옛날보다는 경업금지 약정의 무효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같은 사례에도 요즘에는 웬만해선 경업금지 약정은 유효하게 보고 대신에 손해배상액을 약간 감경하는 쪽으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경업금지 약정이 무효다라는 판례가 약간 좀 관례처럼 돼버리면 사실 누구나 나와서 차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상황을 좀 막기 위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이렇게 사용자 밑에서 일을 하던 분이 이제 경업금지 약정을 체결한 상태에서 근처에 개업을 했을 경우에 뭐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소송에서 경업금지 약정의 무효 주장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언제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재판 실무에서는 어떻게 판단이 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